그날 나는 칼을 쥐고 내 여동생의 목을 겨누었다. 피가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후회조차 없었고 오히려 나를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언니, 그 애는 내가 망친 인생의 증거일 뿐이야. 내가 구해줄게.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 내 5살짜리 아들 민준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장애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힌, 하지만 내게는 세상의 전부인 그 아이를 내 피부치인 여동생이 치료라는 미명 아래 몰래 데려가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름의 괴물이 내 삶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내 복수는 시작되었다. 공정하게, 잔인하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나는 매일 아침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물리치료, 매일 약, 매일 그 아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한 싸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로 홀로서기 시작한 싱글맘이었고 그 실패의 원흉은 바로 내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인 재민이었다. 그는 민준이의 장애를 핑계로 이 결혼은 끝이다라고 선언하고 사라졌다. 그 후로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민준이만을 위해 살았다. 여동생 수연이는 그런 나를 항상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28, 나보다 10살 아래로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로 서울의 명동에서 작은 브랜드를 운영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녔고 부모님의 이혼 후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다. 그녀는 내게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 수연이가 갑자기 전화했다. 언니, 오늘 나랑 같이 쇼핑 갈래? 민준이도 데리고.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 나는 망설였다. 민준이의 스케줄은 빡빡했지만 수연이의 목소리에 담긴 애정 어린 톤에 마음이 흔들렸다. 좋아, 오후에 만나자. 나는 그렇게 답했다. 하지만 그 오후 나는 병원에서 늦었다. 물리치료 선생님이 갑자기 아파서 대체 인력이 왔고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수연이에게 민준이를 맡겼다. 언니 일찍 끝나면 연락해. 우리는 카페에서 기다릴게. 그녀의 메시지가 왔고 나는 안심했다. 1시간 후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혼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 방금 화장실 갔어. 곧 올 거야. 그 순간 내 핸드폰에 병원에서 온 알림이 떴다. 민준이의 치료 기록.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우리는 카페에 있었으니까. 나는 수연이의 팔을 잡았다. 수연아, 민준이 어디 있어?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언니, 왜 그래? 정말 화장실 갔어. 하지만 내 모성 본능이 경고했다. 나는 카페를 뛰쳐나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서로 달려간 나는 수연이의 집으로 향하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오후 2시, 그녀는 민준이를 안고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제주도의 한 사설 클리닉. 자폐 및 뇌성마비 특화 치료센터라는 이름의 곳. 나는 그곳에 전화했다. 민준이 어머니예요. 아이를 데려오세요. 상대는 당황했다. 여동생분이 치료 상담을 위해 데려오셨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수연이는 민준이를 치료 명목으로 데려가려 했고 그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의 지갑에서 떨어진 명함, 그 클리닉의 연락처. 왜 내 아이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수연이의 짐을 뒤졌다. 그녀의 노트북에 숨겨진 파일. 언니의 재산 분배 계획. 거기엔 민준이의 장애를 이용해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모님의 유산, 재민과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수연이는 나를 배신했다. 가족의 이름으로. 그날 밤 나는 칼을 쥐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수연이가 돌아왔다. 언니, 미안해.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엔 거짓이 가득했다. 나는 칼을 들이밀었다. 오해. 내가 내 아들을 훔치려 한 게 오해. 그녀는 웃었다. 훈련. 그 애는 내 인생의 짐이야. 내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어? 너처럼 실패한 엄마가 아니라고.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칼을 치웠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민준이를 먼저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후회 없는 그녀의 미소는 내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민준이를 찾는 과정은 지옥이었다. 경찰은 가족 간 분쟁지라며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제주도로 날아갔다. 클리닉 직원이 말했다. 여동생분이 취소하셨어요. 아이는 공항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나는 공항 CCTV를 확인했다. 수연이가 민준이를 다른 남자와 함께 태우고 비행기로 향했다. 그 남자는 재민이었다. 내 전 남편. 모든 게 연결되었다. 수연이와 재민. 그들은 동맹이었다. 재민은 이혼 후 수연이와 연락을 유지하며 민준이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장애 아이라서 버려야 해.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자. 그들의 채팅 기록이 내 손에 쥐어졌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민준이를 되찾은 후 나는 수연이와 재민을 마주할 용기를 냈다.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 그곳에서 우리는 앉았다. 민준이는 내 무릎에 안겨 졸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내 가슴을 파고들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랬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연이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언니, 우리는 널 도우려 했어. 민준이는 그 애는 내 미래를 망칠 뿐이야. 재민 오빠가 좋은 클리닉을 알아봤어. 미국으로 보내자고.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후회 없어. 이혼은 잘한 선택이었고 이제 수연이와 새로 시작할 거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아니,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새로 시작. 내 아들을 도구로 삼아 재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장애는 유전이야. 내 탓이기도 해. 그 순간 내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유전. 그 말은 민준이를 버리는 핑계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는 후회할 거야. 문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법으로, 심리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가족법 전문가, 김 변호사,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채팅, 통화 기록. 나는 밤새워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수연이의 인스타그램, 재민의 카카오톡. 그들은 이미 동거를 시작했다. 명동의 고급 아파트. 언니 몰래 우리 행복하자. 수연이의 포스트가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가짜였다. 나는 수연이의 브랜드를 조사했다. 그녀의 패션 라인은 내 부모님의 유산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5억 원의 투자. 재민은 그 돈을 노렸다. 그들은 민준이를 치료로 보내 해외로 빼돌린 후 나를 정신병원에 넣을 계획이었다. 언니는 스트레스로 미쳤어. 아이를 빼앗아야 해. 그들의 이메일이 증거였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했다. 상속권 침해, 아동 납치 시도. 하지만 나는 그게 부족했다. 복수는 더 깊어야 했다. 나는 심리학 서적을 읽었다. 트라우마의 메커니즘. 가족 배신은 가장 깊은 상처.
나는 그 상처를 그들에게 되돌려줄 터였다. 며칠 후 수연이가 다시 나타났다. 언니, 화 풀었어. 민준이 봐줄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차를 타주며 나는 물었다. 수연아, 어렸을 때 기억나? 엄마가 우리를 버렸을 때 내가 울면서 선니 없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왜? 그때 나는 내 엄마가 됐어? 이제 내가 내 엄마를 배신한 거지.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 민준이는 지미야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그건. 끝났어. 나는 말했다. 그날 나는 그녀의 브랜드에 익명 제보를 했다. 세금 탈루, 투자자 사기. 언론이 달려들었다. 수연이의 인터뷰. 언니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민 쪽은 더 쉽다. 그는 회사원, 은행 대출로 빚더미. 나는 그의 상사에게 연락했다. 재민 씨의 가족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이 소문은 퍼졌다.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는 내게 전화해 소리쳤다. 나는 웃었다. 유전 탓이겠네? 하지만 복수는 아직 시작이었다. 민준이가 밤에 올 때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의 눈빛이 내 분노를 녹였지만 동시에 불태웠다. 수연이와 재민의 연합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밤중 내 집 문 앞에 편지. 포기해. 아니면 민준이를 영원히 잃을 거야. 그 위협에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제 진짜 게임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속 어둠도 깊어졌다. 민준이는 잠들었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수연이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심.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질투했다. 언니는 예쁘고 남자들이 좋아해. 그녀의 일기장을 훔쳐본 적이 있었다. 이제 그 질투가 폭발한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재민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 증거 사진, 호텔 영수증. 나는 그걸 수연이에게 보냈다. 내 오빠는 개자식이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답장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브랜드 웹사이트가 다운되었다. 해킹. 아니, 내 친구 해커의 작품. 언니, 조심해. 이건 범죄야. 그는 경고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수연이는 반격했다. 그녀는 내 직장에 전화했다.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클라이언트가 생명줄. 박 씨는 정신이 불안정해요. 가족 문제로 클라이언트들이 취소됐다. 나는 빈털터리가 됐다. 하지만 그 빈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모든 시간을 복수에 바칠 수 있었다. 민준이의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다. 엄마, 민준이가 요즘 밝아졌어요. 당신 덕분이래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민준이는 내 전부. 그의 작은 발걸음이 나아갈 때마다 나는 강해졌다. 민준아, 엄마가 나쁜 아줌마들 벌 줄게. 재민은 먼저 무너졌다. 그는 술에 취해 내 집으로 왔다. 제발, 그만해. 나 빚이 2억이야. 문 앞에서 무릎 꿇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민준이 장애가 유전이라며? 내 씨앗 탓이겠네. 그의 울음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저주했다. 너 때문에.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를 버린 자 수연이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언니, 재민 오빠가. 내가 한 짓이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눈물.
아니, 연기였다. 수연아, 내가 시작했어. 이제 끝내자. 그날 우리는 대면했다. 카페, 중립지대. 그녀는 말했다. 언니, 미안해. 재민 오빠가 나를 꼬드겼어. 부모님 유산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증거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내 인생을 걸자. 복수의 다음 단계?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다. 수연이는 너희를 이용해 소문은 퍼졌다. 그녀의 네트워크가 무너졌다. 브랜드 파산 직전. 그녀는 나에게 빌었다. 언니, 도와줘. 난 내 동생이야. 나는 대답했다. 동생. 배신자는 가족이 아니야. 민준이가 병원에서 넘어져 다쳤다. 그 소식을 들은 수연이가 나타났다. 내가 돌봐줄게. 그녀의 손이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막았다. 건드리지 마.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 애 없으면 언니도 무너질 텐데.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파괴하려 했지 민준이를 사랑한 적 없었다.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법정으로 갔다. 아동학대 시도 소송. 재판날, 그녀는 울었다. 언니가 날 죽이려 해. 판사는 증거를 봤다. 그녀는 패소했다. 보호 관찰.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재판 후 그녀는 사라졌다. 제주도. 다시 그 클리닉. 이번엔 그녀 자신을 치료받으러? 아니, 도망친 것이다. 제주도의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비행기에 올랐다. 엄마, 바다가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나쁜 바람 쫓으러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연이는 제주에서 숨어 있었다. 그녀의 카드 사용 기록이 추적됐다. 작은 펜션, 바다를 마주한 곳. 펜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술병이 굴러다녔다. 언니. 어떻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다가갔다. 가족은 추적당해. 내가 가르쳐준 거야.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다. 제발, 그만. 난 후회해. 후회.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짓. 재민은 자살하려 했어? 내 탓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가 약했어. 언니처럼 강하지 않았어. 그 말에 내 피가 다시 끓었다. 강함. 그녀는 나를 모욕했다. 나는 그녀를 자리에 앉혔다. 이야기하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의 질투, 부모님의 편애. 엄마는 항상 언니를 사랑했어. 나. 그냥 그림자. 나는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분노로 변했다. 그림자. 내가 날 배신한 이유? 유산. 재민 오빠가 약속했어. 민준이를 보내고 돈을 나눠. 그녀의 고백. 나는 녹음했다. 이제 세상에 알릴게. 그녀는 소리쳤다. 안 돼. 언니, 난 내 동생이야. 나는 대답했다. 동생은 가족을 지켜. 너는 파괴했어. 제주에서의 나날은 복수의 연장선이었다. 나는 그녀의 펜션을 포위했다. 아니, 마음으로. 매일 바다 산책, 민준이와. 그녀는 지켜봤다. 언니, 민준이 예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 하지만 늦었다. 돌아온 서울,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변호사 동행. 합의하자. 모든 걸 포기하게. 하지만 그녀의 눈엔 야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거절했다. 포기. 내 인생을 걸어봐. 복수의 클라이맥스.
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가족의 배신. 익명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수연이의 목소리, 채팅, 모든 증거. 조회수 폭발. 그녀의 브랜드는 파산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거리로 쫓겨났다. 재미는 감옥에 갔다. 아동 납치 공모. 그의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수연이는 나를 찾아왔다. 비를 맞으며. 언니, 날 용서해. 난 빈털터리야.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따뜻한 차 마셔. 그녀는 울었다. 진짜 울음. 난 사랑했어. 언니를, 민준이를. 하지만 질투가. 그 순간 나는 칼을 쥐었다. 부엌에서. 사랑. 이게 사랑이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칼날이 그녀의 목에 닿았다. 피부가 살짝 베었다. 붉은 선이 그어졌다. 언니,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내 균형을 잡아줬다.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죽이지 않을게. 하지만 잊지 마, 내가 한 짓. 그날 이후 수연이는 변했다. 그녀는 재활시설로 들어갔다. 정신과 트라우마 치료. 그녀의 편지. 언니,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공정하게 마무리해야 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이와 함께. 새 클라이언트, 새 아파트.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 민준이는 걷기 연습을 시작했다. 엄마, 나 할 수 있어. 그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밤이면 꿈에 수연이가 나왔다. 언니, 구해줘. 재민의 소식. 그는 출소 후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박씨, 당신 승리야. 그의 마지막 메시지. 승리. 아니, 상처투성이 승리. 수연이는 퇴원했다. 그녀는 내게 왔다. 언니, 민준이 봐도 돼. 나는 망설였다. 민준이가 말했다. 이모. 그의 팔이 그녀를 향했다. 우리는 공원에 갔다. 벚꽃이 피던 봄. 그녀는 울었다. 난 엄마가 되고 싶었어. 제대로.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배신자지만 그녀는 동생. 수연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난 벌 받아야 해.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다. 수연이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 충돌. 재민의 차이. 그는 술 취한 상태로 그녀를 치고 도망쳤다.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언니, 복수 끝났어. 이제 행복해.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다리를 잃었다. 아이러니. 민준이처럼. 이게 공정함이야.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매일 병원 방문. 언니, 고마워. 그녀의 눈에 진심이 있었다. 재민은 잡혔다. 살인 미수. 그의 재판에서 수연이는 증언했다. 그는 날 버렸어요. 가족처럼. 그는 종신형. 그의 눈에 절망. 박씨, 왜? 민준이 때문이야. 나는 대답했다. 민준이는 자랐다. 7살. 그는 이제 뛸 수 있었다. 엄마, 이모랑 놀아. 수연이는 휠체어로 왔다. 그래, 놀자.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우리는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깨진 조각으로. 시간이 흘렀다. 민준이는 10살이 됐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강했다. 엄마, 나 의사가 될 거야.
장애 아동 도와줄게. 그의 꿈이 내 가슴을 울렸다. 수연이는 재활을 끝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배신의 맛기라는 이름. 아이러니한 이름. 언니, 와봐. 커피 타줄게. 나는 갔다. 카페는 따뜻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진짜였다. 재민 오빠 소식 들었어? 감옥에서 자살했대. 그녀의 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내 안의 어둠은 여전했다. 밤에 칼꿈을 꿨다. 언니, 그 칼은 내가 쥐었던 거야. 수연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려놔. 민준이의 학교 행사, 그는 무대에 섰다. 가족은 배신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의 연설. 관객이 박수 쳤다. 수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덕분이야. 그날 나는 용서했다. 완전히. 수연아, 사랑해. 그녀는 울었다. 나도.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언론이 다시 우리를 파헤쳤다. 배신 가족의 제기. 인터뷰 요청. 나는 거절했다. 우리 이야기는 끝. 민준이가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다. 최우수 학생, 그의 포옹. 엄마, 고마워. 그 순간 모든 게 같이 있었다. 수연이는 결혼했다. 평범한 남자. 언니, 축하해줄래? 결혼식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 재민의 유골은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끊겼다. 이제 나는 쓴다. 이 이야기를. 왜? 잊지 않기 위해. 배신의 아픔, 복수의 대가, 용서의 힘. 민준아, 내가 세상의 빛이 되길. 엄마는 내 그림자이게. 하지만 진짜 끝은 없다. 삶은 계속. 긴장된 감정적인 드라마처럼.